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설하기에 앞서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어떤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요식 자체가, 요 단원 자체가 어디에 관련된 단원이냐면 수학원의 첫 단원인 지수에 대한 얘기고, 그 지수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거듭, 제곱, 근이라는 요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지수라는 단원의 가장 첫 단원이다 보니까 사실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봤을 때 모르는 친구들은 없거든. 당연히 이제 실수의 n제곱근 중에서 예를 들어서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한다면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와요. a 값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빵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n이 홀수라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만 나옵니다. 라는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웬만큼 공부를 한 친구들에 의하면 다 알고 있을 사실인데, 사실 공부를 소홀히 했을 수가 있어요. 왜? 맨 앞 단원이니까. 아무래도 맨 앞 단원의 맨 첫 내용이고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던 주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거듭 제곱근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사실 캐치를 못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반성을 합시다. 반성을 하고요. 중요한 단원, 중요하지 않은 단원 뭐 분류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어느 한 단원이라도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절대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늘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하고 모든 게 다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뭐 어떤 거는 뭐 대충 공부하고 어떤 거는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거듭제곱근 문제다만 파악하면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확 낮아져요.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그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족권의 식이 이제 중요한데 요 식을 딱 보는 순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듭제곱근 문제구나 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여기가 2차, fx가 2차인데 이건 n차네. 그럼 n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나? n이 몇 차인지 확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 지수, 거듭제곱근. 즉 따라서 n이라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확정을 지어주는 게 요것과 요것을 곱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각각의 실근은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에서 내가 x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라고 이렇게 한번 쪼개보고, 그 다음에 fx라는 걸 이렇게 쪼개봤을 때 fx는 0이다라고 이렇게 쪼개봤을 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의 최대 개수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언제야? n이 짝수일 때죠.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가 돼요? 한 개만 실근을 갖죠. 그럼 이런 생각이 되죠. fx는 0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식이니까 짝수일 때 실근을 두 개 가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하나 갖고 여기서 하나 갖는 경우가 되니까. 근데 그 각각의 실근이 뭐라고 그랬어? 중근이요. 그럼 중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겹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여기에서 실근을 두 개를 갖고 그 두 실근이 누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얘의 근이니까 각각의 두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해석 끝났습니다. 나 조건은 이제 계산할 때만 써먹으면 돼요.
자, 요런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요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좀 우왕좌왕하셨던 분들 반성하시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6평 이후부터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요런 결과에 의해서 자, 요걸 해석해 봤더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바로 계산할게요. x의 n제곱이라는 것이 64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실근 두 개를 구해보면 x라는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겠네. 하나는 n제곱 루트 64라는 값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라는 요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두 개가 딱 나올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 요 실근 두 개가 누구의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를 쌤이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딱 그리면 자, 요 값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실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n제곱 루트 64에 해당되는 값이 돼야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라는 값의 최소값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음의 정수.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될 테니까 꼭지점의 y좌표의 좌표 값이 요 값이 얼마다?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쌤이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잡고 요 k라는 걸 뭐라고 놓으면 돼? 자연수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뭐가 돼요? 음의 정수가 되겠죠. 아, 따라서 요 함수에 해당되는 즉 fx라는 식을 내가 써보면 fx라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 x제곱 써지고요. 마이너스 k라는 요런 2차 함수를 갖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주는 거예요? n값을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돼?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게 k라는 게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해보면 k라는 값은 n제곱 루트 64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예쁘게 다듬어 보면 n분의 10이라는 값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n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뭐가 돼야 돼? 바로 자연수라는 값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n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죠. 자, 따라서 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의 약수이면서 짝수가 되는 숫자들이 되겠네요. 따라서 2, 4, 6, 12 이렇게 총 4가지 숫자가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요거를 싹 더한 정답이 얼마가 된다? 24라는 값이 정답이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가 거듭제곱근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파악하고 그 다음에 fx라는 것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그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돼야 된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계산 자체는 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틀리셨다면 반성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되짚어 볼 만한 문제였습니다.